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뭐랄까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부터 시작해서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보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선거 전쟁까지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말 경랑 속에 있습니다. 사법부, 정보기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거까지 뭐 하나 조용한 곳이 없어요. 곳곳에서 꽝꽝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가장 뜨거운 장면들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사법부의 심장부를 겨냥한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바로 대법원장, 국가 최고 법관을 둘러싼 탄핵 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유력 정치인이 공격을 당한 사건인데 이게 어쩌다 국가정보원, 국정원까지 얽히게 된 걸까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흔히 보수 텃밭이라고 하죠. 이 지역의 선거판이 지금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바로 한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격렬한 다툼 때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법원장이 처한 위기, 그리고 피습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 또 보수 텃밭에서 벌어지는 선거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선, 바로 사법부의 심장부입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 법관, 대법원장이 탄핵이라는 칼날, 바로 위에 서게 된 겁니다. 112,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11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서명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탄핵까지 하자는 걸까요?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권의 거울이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재판부의 사건을 몰아준다거나 판결을 엄청나게 서둘러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의혹이죠. 이 전체 공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법 왜곡죄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판사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막 비틀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번 탄핵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속도거든요. 보통 대법원 판결이 1년은 훌쩍 넘게 걸리는데 단 9일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손발 묶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빨리 한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공격당한 사건,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어떤 무죄 판결, 또 판사 한 명의 이직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큰 의혹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끔찍한 공격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18cm짜리 개조된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첫 보고서에는 이게 웬일인지 그냥 커터칼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18cm 개조 흉기 대 커터칼. 이 작은 차이가 바로 거대한 의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거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째, 피습 사건을 커터칼이라고 축소보고한 국정원 직원이 있었죠. 둘째, 이 직원이 과거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셋째, 그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바로 이연복 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연복 판사가 판결 직후에 사표를 내고는 정관계 사건 전문이라면서 아주 큰 로펌으로 옮깁니다. 이게 과연 전부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걸까요? 자, 이번에는 무대를 확 바꿔서 선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심장, 바로 대구인데요. 여기서 지금 차기 시정 자리를 놓고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선거판을 보면 양당의 전략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보수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놓고 우리끼리 지금 소송까지 가는 집안 싸움이 벌어졌고요. 반면에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라는 거물급 인사를 데려오려고 후보로만 나와주시면 대구에 역사상 유례없는 지원을 쏟아붓겠다 이러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33.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구가 무려 33년 동안 1인당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역민 소득이 전국 꼴찌였다는 겁니다. 33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지원 약속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먹혀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그 아픈 부분을 정확히 파고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법원장 탄핵 문제, 국정원 의혹,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까지 다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 이걸 한데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힘겨루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심지어 지역 선거마저 정당 충성도냐 우리 지역 발전이냐를 놓고 시험대에 오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법원, 선거, 국가기관, 원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움직여야 할 이 모든 제도가 어느 한쪽의 편을 두는 정치적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은 국가 거버넌스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